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진출자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압축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돌할 상대 후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오늘 오후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최종 경선에 올랐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이렇게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제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홍준표 조를 예상했던 분들도 꽤 계셨는데 박성민 최고께서는 오늘 결과 예상하셨는지 분석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이 2인 경선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굉장히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표현하는 등 여러모로 이 한덕수 대망론에 좀 얹혀간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얹혀간 측면. 네, 그래서 예. 전략적으로 그 표를 전부 다 흡수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동안 이 구도 자체가 2대2 구도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파와 반대했던 파. 그런데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파 중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마를 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완전히 갖고 가는 모양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인물로서 그 굳건한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그 당원의 파일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굳건한 팬덤이 있고 또 동시에 보수 정당을 버리지는 못하면서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그리고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당원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한동훈 후보에게 작용한 것이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4명으로 추려질 때에도 안철수 의원이 붙고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면서도 네. 당원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 본선 경쟁력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이 당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 오늘 그 뽑힌 두 분,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김문수 두 분, 당원 투표 50%가 만약에 변수가 됐다면 당원들의 생각은 왜 두 분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방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미 4강에서 2대2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2대2 대결 구도가 되면서 2대2를 지지하는 이제 그 내부 안에서 결집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명씩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탄핵 반대 측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경쟁하다가 김문수에게 쏠린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찬성했던 이제 한동훈,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경쟁을 하다가 결국 한동훈 후보 쪽에 쭉 쏠린 거죠. 예. 그래서 최후 승자 2명이 이제 올라간 상황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정치는 정체성인 거거든요. 과연 우리 후보 중에서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후보가 누구인가 네. 이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골고루 보다 보니까 정체성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 좀 표를 많이 가져
가져갔을 거다. 그래 보고 경쟁력은 아마 김문수 후보도 있겠지만 한동훈 팬덤이 공고하기 때문에 팬덤에서도 아마 한동훈 쪽 좀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선에 결국은 이렇게 탄핵 찬성과 반대 한 명씩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민주정당으로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만약에 탄핵 반대했던 후보만 올라갔다 그러면 대선 본선 경쟁에 붙었을 때 좀 이제 확장세라든가 외연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탄핵 찬성 쪽도 우리가 포함해서 끌어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유연한 가치, 정당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탄핵 찬성까지도 다 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본선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최근 나온 여론조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사실 23, 22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했던 거고 그보다 더 높았던 게 적합한 후보가 없다가 27.2%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그리고 무당층 표심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뭘지 박성민 최고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저는 토론회에서 실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유효한 공격들을 저는 잘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본인의 비전이라던가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발언하시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의 책에 쓰여진 내용을 한동훈 후보가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낙마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같이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더 이상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뭐 애초에 지지를 누구에게 하겠다라는 언급도 결선 과정에서는 안 하실 건지 또 나중에 최종 후보 혹은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런 언급을 일절 안 할 걸로 보시는지. 그 오늘 메시지가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대선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말은 즉슨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진행될 이제 최종 결선 투표 그리고 단일화 그리고 대선 본선이라는 큰 세 고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은 여기서 본인이 좀 잠행을 하고 며칠 동안 네.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단일화가 결정되면은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본 대선에 참여해서 도와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암시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선명하게 내 역할은 대선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참여하지 않을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본인이 대구시장을 지금 던지고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나는 퇴로가 없다. 여기서 결단을 내고 여기서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은 모든 내 정치 행보를 여기서 멈추겠다. 그런 거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이 어떤 일관된 입장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 당에서 설득한다든가 단일화된 후보가 나서든가 해서 TK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가진 상징성이 있거든요. 정통 보수의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끌어들여서 대선에 결국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 않을까. 지금은 좀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겠지만 네. 결국은 대선에 참여해서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참 그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지면서 그렇죠. 네네. 정계 데뷔를 했었고 일단 오늘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 잠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여론조사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수 나왔고 뭐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몇 %인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지지층, 이분들의 지지층은 어느 후보에게 좀 쏠릴까요? 저는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도 각종 여론에서 보면은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얻는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 이제 단일화되는 거, 단일화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요 대기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된 후보한테 쏠려서 이제 힘을 모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올라오신 두 분만 봤을 때 김문수, 한동훈 후보요. 탄핵 찬성 또 탄핵 반대 이렇게 한 명씩 좁혀진 결과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분하고 맞붙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사실 저는 뭐 누가 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입장을 묻기 전에 후보 개개인의 입장을 묻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이 아무리 뭐 나는 탄핵에 찬성했다 혹은 반대했다라는 개별적인 입장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당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지른 그 뒤에도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유지를 제대로 못했고 전략적으로도 실패하고 결국엔 강성 지지층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도의 면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 불법 계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떠한 주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표를 얻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보수를 그동안 지지해 오셨어도 이 탄핵에 찬성했었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느끼셨던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시는 이른바 쉐임 보수를 붙잡는 데 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도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 나눠보고요. 최종 후보들은 내일 양자 토론을 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쟁점될까? 우리가 사실 며칠 전에 TV 토론에서도 두 분이 맞붙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 가장 두 분이 대비되는 게 예. 탄핵 찬성과 반성이냐 아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대비되는 이제 상징적인 캐릭터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마 주요하게 첨하게 붙을 거고요. 아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내가 탄핵을 주도한 게 아니라 나는 계엄을 막았다 이 프레임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엄은 그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탄핵을 한동훈 후보가 찬성을 해서 이탈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서로 첨예하게 공격과 방어 이런 논리가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량에 따른 이제 서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도 했었고요.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정치 경력에 있어서 호평이 좀 많은 일반적으로 호평을 다 받고 있는 그런 경력을 보여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경력이 일단 장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했었는데 총선에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했는데 당 대표했을 때 어때 평가는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역량에서 검증받았고 성공 사례가 있는 김문수 후보와 그러지 않고 좀 논란이 있고 평가가 갈리는 한동훈 후보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공격하기에 좋은 위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에서 어떤 방법을 서로 선호하겠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아마 서로 이제 첨예하게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동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샷으로 단일화 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일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입장이나 이 방법이나 또 단일화의 속도도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단일화의 방안도 아마 주요한 서로 양자간 대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보죠. 변수가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인데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김문수 후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보기에 나이스 좋았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 패배주의다.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다.
혹시 이 말이 국민의힘에서 들어오더라도 이쪽으로 단일화를 입당을 해서 뭐 하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그런 취지도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당과 단일화 하게 되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당하지 않고 완주라면요, 기호가 저기 십몇 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2번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됩니다. 네. 단일화를 하고 나서는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산도 예. 당연하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몇백억이 드는 대선 이제 비용이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의 어떤 대선 경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번호 이런 면을 통해서 아마도 무조건 입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어떤 이제 득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보다는요. 어느 카드가 어느 후보가 민주당이 위협이 될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측에서는요. 한덕수 권한 대행에서 일거수일투족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러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온 것을 되게 까다로운 경쟁자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대비되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정적인 면이 있고요. 경제야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대행,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온 것을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와 또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지 정말 까다로운 카드가 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덕수 대행은 사실 제일 쉬운 카드라고 제일 생각합니다. 쉬운 카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사실 대통령의 몇십 년 지기인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국민의힘 눈치를 보면서 여러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네. 특히 뭐 헌법재판관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제 탄핵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한덕수 대행은 어떤 중립적인 관료로서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실패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패와 책임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인사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이런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인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사실은 만약에 정말 단일화 카드로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한덕수 대행이 이 국무총리 시절에 형성된 어떤 독자적인 팬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독자적인 팬층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관료로서의 경험을 강조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미 직전 그러니까 실패한 윤석열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그 경험이 이미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한계이자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한대행이 뭐 미국통이다, 경제통이다 이런 부분을 내세운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정치적으로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놓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하시고 잠깐 쉬시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현직 권한대행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혼란한 이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려놓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뭐 중립적인 관료가 아니라 더 이상은 실패한 정부의 2인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셨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강대강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런 강대강 대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결과까지 왔었고요. 그때 강대강 수단으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게 탄핵 30번 그리고 헌재사상 처음으로 삭감한 예상만 통과시킨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떤 계엄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너무 책임이 없다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한 건 좀 무리 같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기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수치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실적의 건국 이래 2023년은요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 180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을 미국 한 나라에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였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I도 국민총소득이죠. 그것도 건국 이래 처음으로
그래도 일본을 작년에 제쳤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제 강점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과거에서 쭉 우리나라 경제 컴플렉스라든가 문화의 컴플렉스가 일본에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처음으로 극복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끄던 그런 관료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역량 그리고 행정 관료에서 보여준 어떤 돌파력이나 추진력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고 지금 많은 유권자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뭐냐면요. 더 이상 강대강 대결 보기 싫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 송신살았다. 텔레비전 보는 거, 뉴스 보는 것도 정말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국민들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제 이재명 좀 내려오면 좋겠다. 강대강 더 보기 싫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본인은 정치보복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보복은 몰래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대강 둘 다 좀 이번 무대에서 내려와 주고 아까 말씀하신 과도기적인 정부 쿨다운 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인 정부를 누가 가장 잘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만큼 검증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했었었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통과해가지고 정부 3년 정부를 잘 이끌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 대망론이 아니라 과도기적 역할론으로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존재감이라든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거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거라 믿습니다. 뭔가 지금 그 검증이 된 인물이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드셨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뭐 홍준표 후보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이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에도 지금 정권의 실패가 켜켜이 쌓여 있는 마당에 사실 권한대행의 자리를 한덕수 대행이 유지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그것도 총리를 했던 이 권한대행이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안정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무너진 국격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걸 왜 국민의힘 후보가 하고 그리고 왜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은 당했지만서도 그와 함께 정치를 했고 그와 함께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죠? 사실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끌려다녔고 사실상 용산의 출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했어야 되고 성찰했어야 되고 대통령과 절연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헌재를 공격하고 헌재의 판단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 내부 인사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직접 뛰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